과거의 기후변화 조사 한번 지난번 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문제도 몇 개 했는데 우리 11번부터 잠깐 볼게요. 261페이지 11번. 보면 대기대순환 얘기 써놨어요. A는 헤들리 순환, B를 페넨 순환, C를 극순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바람들 A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 B는 편서풍, C는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는 페넬 순환 틀렸고 B의 지상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맞았고 대기대 순환이 A, B, C 순환을 형성한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B 페넬 순환은 날려 쓰다 보니까 페넬 순환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순환이지.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티귿이 됩니다. 12번. 위도 0도와 30도 사이에 사막이 생기기 쉬운 곳을 쓰면 어디? 위도 30도 노스 부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이유를 쓰자면 일단 30도 노스 부근이 되겠고 이 지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다. 고기압대가 발달한다. 그 얘기하면 하강 기류가 세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13번. 오늘 한 내용이라서 쭉 하고 가면 북태평양의 표층순환을 이루는 해류 A, B, C, D래요. D부터 얘기하면 D, სიმ손바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에 해당이 됩니다. D, A, B, C 순서대로. 정답은 4번이에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를 열을 수송한다. 그러면 난류겠어? 한류겠어? 난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A라고 바꿔줘야겠고요. 14번. 전 세계 주요 사막의 분포와 사막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5번. 중국 내륙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을 증가시키겠죠. 그치? 자, 15번. 지금 문제에 나온 거 엘니뇨하고 라니냐 문제 푸는 요령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조건이 3개잖아.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 그 문제도 주는 조건을 봐봐. 엘니뇨 발생 시와 평상시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엘니뇨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무역풍의 약화. 그럼 여기 봐봐. 무역풍의 약화. 그럼 따뜻한 물이 계속 동태평양에 버티고 있을 거야. 그럼 밑에서 찬물이 솟아오르지도 못할 거야. 그런 그림을 봐봐. 동태평양 쪽이 오른쪽에 있는 쪽이 차가운 해수가 안 올라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엘니뇨인 거지, 그지?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뭐가 엘니뇨죠? 나가 엘니뇨죠, 그지? 그럼 자동으로 가는 뭐가 되는 거야? 라니냐가 되는 거지. 이거 똑같은 그림을 주고 한 개는 엘니뇨, 한 개는 라니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오른쪽 거는 엘니뇨인 거고 왼쪽 거는 라니냐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자, 가는 평상시 나는 엘니뇨 발생 시이다. 오케이. 선생님 그 얘기 왜 했냐면 선생님 가는 라니냐 아닙니까? 아니 네 말도 맞아. 근데 왜 아닌가요? 문제에서 엘니뇨하고 평상시라니까 라니냐는 조건에 없잖아.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무역풍의 평균 풍속은 잘 봐. 라니냐 때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평소 엘니뇨가 제일 느린 거지. 그지? 니은 틀렸고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는 역시 마찬가지야. 수온 차이도 언제가 제일 커? 라니냐 때가 제일 커. 언제가 제일 작아? 엘니뇨 때가 제일 작아. 거의 대부분 차이가 크면 라니냐고 차이가 적으면 엘니뇨예요. 정답은 기억. 나 시기에,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대기의 순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기상이면 엘니뇨 때는 어디에서 비 온다고? 동태평양 쪽에서 비 온다고요.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홍수. 서태평양 가뭄. 날씨가 너무 가물면
산불 발생 횟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거야 또 부차적인 얘기니까. 자, 그다음 17번 봐봐. 자,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1980년부터 17년까지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수온 편차라고 돼 있어. 그래놓고 수온 편차에 관측 수온 빼기 평년 수온이야. 쌤이 아까 동태평양 쪽으로 얘기하면서 평소에 수온이 몇 도라고 했냐면 한 22도로 났어. 이게 진리는 아닌데 평소에 이 정도고 엘니뇨 때 쌤이 몇이라고 나냐면 24도로 났어. 라니냐 때 쌤이 몇으로 났는지 기억나세요? 19도로 났었어요. 그지? 그럼 수온 편차라는 건 뭐냐면 올해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모르겠는데 평년 수온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이 앞에 값이 이게 되느냐 이게 되느냐. 엘니뇨가 되면 24 빼기 22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나오죠. 그죠? 라니냐가 되면 19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 라니냐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물리량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엘니뇨 때는 주어진 물리량이 플러스가 나올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 위에 올라와 있는 A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엘니뇨. B가 라니냐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A는 엘니뇨 맞고 B 시기는 동태평양에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에서 가뭄 생길 수 있다 그랬지, 그지? 따뜻한 물 서쪽으로 싹 물려가 버리니까 니은 맞았고 서태평양의 평균 표층 수온은 A보다 B 시기에 높습니까?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 쪽으로 따뜻한 물이 싹 몰려간다 그랬지, 그지? 싹 몰려가면 서태평양 수온이 높다 그랬잖아요.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이 이 지경으로 수온이 확 낮아졌으면 저쪽 서태평양은 높아졌다고. 그런데 왜 늘 문제의 10문제 중에 한 8개, 9개가 동태평양을 해석을 하냐면 동태평양이 용승 효과가 첨가가 돼가지고 변화가 좀 커. 그래서 동태평양 아까 얘기했지만 심할 때는 막 6, 7도까지 차이 난다 그랬잖아, 그지? 서태평양은 차이 정말 많이 나가. 1도 차이. 엘니뇨 때 여기 수온 높아진다 그랬지? 서태평양은 낮아진다 그랬잖아, 그지? 사실은 실제 측정자를 보면 서태평양 차이도 안 나. 막 0도, 0.1도 정도 차이 날까 말까? 정말, 그러니까 문제를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거의 1도 정도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문제로 많이 내는 경향이 있다고. 자, 아무튼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 도전 문제 볼까요? 지난번에 이거 1번 했나? 1번 했지, 그지? 안 했나? 안 했어? 왜 근데 비슷한 문제 있었나?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비슷한 그림이 있었구나. 255쪽에. 자, 우리나라 수도권의 계절 길이 변화를 나는 우리나라 아열대 기후구 전망을 나타낸 거다. 가에서 여름의 길이는 점차 길어집니까? 그래 보이네요. 그지? 나의 변화로 인해 아열대 과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남쪽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옛날에는 사과하면 대구가 유명했는데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지금은 평창 같은 데서도 많이 키운다 그랬죠? 선생님이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새 많이 쉬다 보니까 계속 단기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 단기 여행. 참고로 이번 주도 수목을 여행 갔다 왔어. 어제가 금요일이지? 수목을 여행 갔다 왔는데 수목을 여행 갔다 오면서 어제 토요일이잖아. 생각이 이상하잖아. 목금에 여행 갔다 오면서 쌤 시골 쪽을 또 들렸다 왔는데 그 쌤 시골이 대구 바로 위쪽인데 요번에 대구랑 합쳐졌거든. 응? 주소가 바뀌었어 갑자기. 옛날에는 경상북도 군위군이었는데 갑자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돼. 그렇다고 뭐 바뀔 게 없잖아. 그 동네가 갑자기 도시화가 되겠어? 그냥 시골이야.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요? 선생님 시골에 주스 공장이 있었다고. 사과 주스. 그 얘기 안 했냐? 옛날에 너무 좀 옛날 얘기인데 90년대 초반에 갑자기 과일 착즙 주스가 유행을 했어. 그러면서 혜태 음료에서 갈아 만든 사과, 갈아 만든 배가 나왔어. 갈아 만든 배 지금도 있지. 그지? 근데 거기에 쌍벽을 이루는 사과 주스 공장이, 사과 주스 브랜드가 우리 능금 주스라는 게 있었어. 이거 부모님 들으시면 알 거야. 그 이름, 그 제목 뭐지? 드라마 제목? 그 애들 막 의대 보내려고 하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보면은 그 김희애라는 아줌마 나온다며. 예서 어머니 뭐 이러면서. 애들 뭐 모르겠어. 드라마 봐서. 거기에 나오는 그 배우가 굉장히 젊은 시절에 그 당시 A급 배우였는데 그 배우를 모델로 써가지고 사과 주스 광고가 나왔어. 우리 능금 주스. 그래가지고 우리 능금 주스와 갈아 만든 사과가 쌍벽을 이루다가 이건 없어지고 얘만 남은 거야. 응? 이 우리 능금 주스 공장에서는 시골에 있었거든. 아직도 있더라. 근데 그저께 갔었는데 아직도 있더라고 공장이. 크긴 크더만 웬만한 축구장 사이즈 정도 돼. 커다란 건물 한 3동 정도 되는데,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장이 아직 있긴 있더라고. 내 생각에는 문을 닫은 것 같기도 해. 왜? 사과 재배지가 되게 많이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돌면서 사과밭을 봤거든? 일단 눈에 띄는 곳에 사과밭이 없어. 옛날에는 고개만 돌리면 사과밭이었거든? 그러다가 샘이 쭉쭉쭉 올라와서 어디로 가서 1박을 했냐면 경북 봉화에 가서 1박을 했거든? 봉화, 그 옆에 영주라는 곳이고 거기서 한 칸 올라가면 강원도야. 봉화는 강원도 태백이랑 붙어있어. 응?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숙소를 휴양림을 잡았거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도착을 6시에 도착했어요. 6시면 깜깜하잖아. 근데 가는 길에 뭐 휴양림 가서 밥이라도 먹으려면 뭐 편의점 가서 뭐 도시락이라도 사가서 가야 되나? 모르겠는데 타이밍을 약간 좀 읍내 같은 데를 놓치고 간척 가다 보니까 깜깜해졌는데 점점 도착지 다가오는데 뭐 편의점이고 지나는 보일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휴양림까지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대로 내가 1박 2일 쭉 굶어야 돼? 그래가지고 차를 돌렸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딨나? 태백이야, 태백. 강원도 태백이 22km야. 어떻게 차로 달리면 그래도 한 3, 40분이 가겠지. 시골길이긴 하지만. 한참 가다가 태백은 좀 무리인데 갑자기 이쪽에 석포라고 써있는 거야. 그 잠깐 세워놓고 딱딱 돌렸더니 거기에 CU가 있더라고. 결국은 석포라는 그 딱 거리 한 중간 10km? 거기서 좀만 더 가면 태백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석포에 있는 CU에서 놀란 장면이 그때가 밤 저녁 6시 반 깜깜할 때였는데 저쪽 무슨 발전소가 막 돌아가고 있어. 내가 석탄 발전소 같아. 갑자기 느낌에 무슨 그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영화 중에서가 저쪽에 뭐 공장 돌아가고 이런 장면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었어. 깜깜한데 아파트처럼 생긴 무슨 발전소 같은, 사실은 아직도 정체 파악을 못했어. 깜깜한 데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작을 사가지고 숙소에서 묵고 그때부터 또 슬슬 괜찮았던 몸이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다행히 뭐 어차피 난돈 다 냈으니까 보일러 쫙쫙 올려놓고 뜻인데 자긴 했지만, 그래놓고는 다음날 일어나서 오다 보니까 다 사과밭이야. 강원도 턱 밑이니까 거기 강원도 평창, 태백 이런 쪽에서 지금 사과를 많이 키운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지금 점점 사과 재배지가 대구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완전 잘못된 표현인 거지. 뭐라고 해야 돼? 북쪽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되게 쉬워진다고. 왜냐면 이게 외우는 내용이 아니라 경험이니까. 알겠지, 지호야? 응? 너 송지호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어? 진짜 가봤어? 무슨 말인지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어디 있어? 오케이. 강원도에 가면 송지호라고 있어. 갔을 때 뿌듯했지, 왠지. 어? 아, 애기 때 갔어? 나중에 가봐 컸어도 이제 경치 되게 좋아. 아, 강원도 저기 동해안 쪽에 있는 호수 중에 송지호라고 있습니다. 지구과에서는 좀 중요한 호수예요. 석호 바닷가에 있는 호수. 자,
가완하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이다. 오케이.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대기대순환 모형의 연집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A는 극순환이고요. B는 페렐순환, C는 헤들리 순환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열대우림이 잘 발달한다. 네. 왜요? 덥고 강수량이 많으니까. 사막화가 잘 일어나는 곳은 고기압이 발달하는 곳, 하강기류, 고기압이 발달하는 곳이니까 30도가 되겠고요. C순환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하지. 남극 순환 해류는 B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편서풍 때문에. 정답은 기억. 3번에 A, B, C, D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요령. 세계지도에서 북반구, 남반구 쪽에 이런 순환 과정이 나오면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30도 또는 30도 이렇게 더 놓고 하세요. 이게 표시해 놓으면 지금 A하고 B는 여기 걸려요. A하고 B는 여기 걸리고요. C하고 D는 이제 적도가 여기 뭐 미국 대륙이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도 이렇게 있을 텐데 30도 적도 30도 있을 텐데 지금 C하고 D는 C는 여기쯤에 찍혀 있고요. D는 한 여기쯤 찍혀 있어요. 지금 색깔 무시하고. 그럼 뭐냐, 이쪽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흘러가는 지역이고 이쪽은 캘리포니아 해류. 여기는 멕시코 만류가 올라가는 지역이고 여기는 난류, 한류와 상관없이 북적도 해류입니다.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이런 거 지명 좀 외워줘야겠죠? 캘리포니아 해류, 여기가 멕시코 만류, D는 그냥 뭐라고? 북적도 해류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표층수는 A보다 B에서 높은 게 아니라 A가 높죠. 그다음에 고위도로의 열 수송량은 B보다 C에서 많다. 왜? C가 난류니까. 고위도로 열 수송하는 건 난류. 니은 맞았고 D는 무역풍에 의해 북적도 해류가 흐른다. 맞았지? 정답은 니은 디귿. 자, 그럼 4번 봐봐. 가와 나는 또 평상시와 엘니뇨라고 돼 있어요. 쌤이 동태평양 파악하는 게 쉽다 그래서 서태평양이 쉽다 그랬어. 동태평양이 쉽다고 했으니까 동태평양을 볼 건데 제일 먼저 유령. 여기 봐. 거기 180도 찾아가지고 세로선 쫙 그세요. 그거보다 오른쪽이면 그냥 동태평양이야. 이거를 수능반 애들한테 수업하면 1년에 한 10명 정도의 애들한테서 오는 질문이 있어. 선생님 180도 오른쪽이 동태평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웨스트가 서쪽이라는 뜻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쪽이 100도 웨스트라고 써있는데요? 그럼 내가 이제 살의를 느낍니다. 살의. 이 새끼를 죽여 살려. 응? 아니 웨스트가 서쪽 아니에요? 맞아. 근데 자꾸 거기 보고 동태평양이래요. 선생님 왼쪽에 140도 이스트 동쪽이라고 써있는데요? 승재 벌써 웃고 있잖아. 영국보다 동쪽 서쪽이라고. 영국보다. 응?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가 일본에서 동해냐? 동태평양. 태평양 전체에서 동쪽이라고. 그지? 여기 써있는 경도선은 영국 기준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바다 명칭이나 지역 명칭에 예를 들어서 동중국해 그러면 어디 쪽이야? 중국의 동쪽 바다란 뜻이지. 우리나라에서 남쪽 바다야. 그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동쪽인데 우리한테 남쪽이니까 우리한테는 거기가 남중국해야? 그건 아니지. 응? 남중국해는 저기 동남아 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남중국해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떨어지는 애들이 지구학을 선택을 무지하게 해요. 이유는 알지? 일단 수능에서 점수 받기가 쉽다고 생각하니까. 응? 몰라, 이 추세는 조만간에 꺾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 멀쩡해지겠지. 자, 아무튼 180도 선을 걷으면 오른쪽에
140도, 100도 웨스트라고 써있는 그 지역이 동태평양인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그쪽에 수온이 24도, 23도쯤 되죠. 그죠? 적도 약간 위아래를 그냥 넘나드는 그 범위를 보자고요. 근데 밑에 지도를 보면 그쪽 지역에 수온이 27도, 8도, 29도까지가 있어. 그죠? 그럼 수온이 더 높은 게 밑에 지도잖아. 그럼 밑에 게 뭐가 되는 거야? 엘니뇨인 거야. 위에 게 라니냐인 거고. 밑에 게 엘니뇨, 위에 게 라니냐. 더 쓰면 밑에 거에다 뭐라고 쓰면 돼? 우역풍의 약화. 기억 맞았고, 그지? 동에서 서로의 표층 해수의 이동은 가보다 나 시기에 활발하다가 아니라 나 시기에 활발하지 않다. 안 가버린다는 얘기지? 디귿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가보다 나 시기에 많다. 정답은 기억 맞고 니은 디귿 틀렸으니까 뭐 끝났지 뭐.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 어획량은 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어획량이 많으려면 수온이 낮아야 돼. 알겠지? 수온이 낮으면 어획량이 많아. 가끔씩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조경수역 얘기하면서 어디가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다 잡히니까 좋은 어장에다 웃기지 마. 여기 봐봐. 난류성 물고기 중에 대표적인 게 조기 이런 애들이거든. 한류성 어종의 가장 대표적인 게 꽁치. 참고로 꽁치들은 수십만 마리들이 몰려다니거든. 조기는 조기들이 막 몇만 마리 몰려다니는 거 봤어? 조기들은 거의 단독 생활해요. 조기, 도미 이런 애들 단독 생활한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조기 10마리, 꽁치 10마리 잡아서 20마리 잡는 게 좋은 어장이야? 꽁치 100마리 잡는 게 좋은 어장이야? 물고기 단가 생각하지 말고. 물론 도미가 좀 비싸긴 한데. 그치? 한류성 어종이 많은 지역이 더 좋은 어장이란 말이야. 대표적인 게 꽁치, 정어리 이런 애들이라고 하더라고. 걔들은 왜 추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떼거지로 몰려다니느냐? 추워서 몰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용존 산소량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몰려다녀도 충분한 산소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만약에 난류성 물고기, 난류에는 수온이 높아서 용존 산소량이 현격히 줄거든? 근데 거기에 꽁치들처럼 수십만 마리 몰려다니면 같이 죽자는 얘기야. 내가 좀 과장해서 얘기했어. 알았지? 한류 쪽이 더 좋은 어장이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기억 리을입니다. 자 이제 뒤로 넘겨서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여기 이제 물리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등등등을 해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죠?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에너지 전환은 뭐 생물에게서 무생물에게서 기계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에너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보면 알만한 내용들이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공식 기억나세요? 딴 건 모르더라도 운동 에너지를 포함한 몇몇 에너지들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그 밑에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써있지.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일단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9.8mh라고 배웠어요. 그죠? 9.8이 사실은 상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별일 없으면은 중력가속도 g 값을 그냥 g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9.8m/s 제곱인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편의상 10m/s 제곱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반반에서 조금 더 많아. 괜히 9.8로 계산해봐야 숫자가 들어오지니까. 자 알고 계시고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두 개 합친 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전환 이런 거 중학교 과정에 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열에너지 줄 보세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열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너지, 화학결합. 뭐 석유, 석탄만 화학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도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분류합니다. 알겠지? 음식물이 가진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전하의 이동에 의한 에너지. 이동하지 않으면 그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전기를 뭐라 그래?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뭐라 그래? 답이 나와버렸어. 말하다가 정지되어 있는 전기, 정전기. 걔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깜놀만 시키지. 깜놀. 아따 이러면서 그지? 요새 정전기 많이 생기죠. 쌤 개인적으로 되게 심한 편이라서 차 문 열릴 때도 툭 건들고 한 번씩 열어. 엊그저께는 나 그 여행 가기 전에 엊그저께는 우리 와이프는 저쪽에서 타고 내 쪽에서 타는데 둘이 동시에 따닥 한 거야. 그래서 야 지금 결혼한 지 15년인데 지금 둘이 스파크가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지. 차하고 스파크가 생긴 거지 너랑 생긴 게 아니다. 슬픈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에너지. 원자핵이 융합하거나 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 핵융합, 핵분열 둘 다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파동에너지, 파도와 같은 파동이 가진 에너지. 그 다음에 빛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등등등이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가시광선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다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거 별표되어 있지. 에너지 전환.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 화면에서는 뭐 들으면 다 알만한 내용이라서 좀 넘어갈게요. 스피커에서는 또 진동을 할 때는 특히 배터리 두 개 묶어봐.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그지? 근데 휴대폰 배터리 뭐 들어있는지 알죠?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보통 씁니다. 요새는 휴대폰 배터리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지? 예전엔 휴대폰 배터리 분리됐던 거 알아요? 잠깐만, 헛짓을 펴죠. 몰라 너? 진짜 몰라? 휴대폰 배터리 분리됐던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가 누가 진짜 몰랐어? 저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화인데, 초등학생들한테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를 내봐라 했더니 어떤 애가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를 시켜서 충전해서 다시 꼽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와, 이 새끼 천재인데 했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푹 숙인 거지. 휴대폰 초창기, 스마트폰 초창기 때 다 분리형이었어. 그리고 충전만 시키는 케이스가 따로 있었어. 갤럭시 얘기를 하면. 거치대 겸 충전대게 해가지고 요만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배터리를 빼서 낀 다음에 그 휴대폰 충전기 째고 꽂고 나면 거기 홈이 빠져서 거치도 할 수 있게. 배터리를 무조건 휴대폰에 껴있는 거 하나, 여분 하나 이렇게 줬단 말이야. 휴대폰 사면. 계속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 돌고 도는 거야. 휴대폰 배터리 분리되면 좋겠지, 충전할 때. 이 보조 배터리 안 갖고 다녀도 돼. 그냥 내 배터리 두 개 갖고 다녀도 되잖아. 응? 진짜로. 그리고 이거 쓸 때 저거 충전해 놓고 이거 쓰면 저거 충전하고 계속 바꾸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조 배터리 산업이 생기면서 이게 사기 된 것 같기도 해. 정말 몰랐구나. 아무튼 그 배터리 까보면 거기 써 있어요. 배터리에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써 있어. 몇 밀리암페어 이런 식으로. 자,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봐. 몇 명이 나왔나. 내가 보기에는 지금 통계를 내보면 아는 애가 더 많을 것 같아. 자, 아, 투지폰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구나. 아니야? 혹시 친구 중에 투지폰 쓰는 친구 있는 사람? 이거 없어. 있긴 한데 몰라요 진짜. 여기서 슬픈 얘기 하나 해줄게. 슬픈 얘기를 보나? 되게 웃기는 게 지금은 솔직히 내가 잘 모르겠는데 2년 전 코로나 초반까지만 해도 내가 쓱 보면 보였거든. 그 흔히 말하는 학원가로 좀 빡센 동네 있지. 대치동, 목동. 거기에 중학생들 수업을 10명을 하잖아. 투지폰 쓰는 애가 반이 넘었어. 몇 년 전 얘기야. 몇 년 전 얘기. 근데 성북에 오잖아. 다 스마트폰 썼어 애들이. 없으면 없었지. 얘네들 다 스마트폰인 거야. 어? 그게 왜 그럴 것 같아? 공부하려고. 그래.
그거 보는데 씁쓸하더라고. 걔네들이 돈이 없어서 투지폰 쓰겠냐고. 응? 그러니까 쟤네들은 투지폰을 쓰면서도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겠다는, 몰라 본인이 그런 거지, 그게 부모님 강제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딱 보는데 와 씨, 무섭구나 이 동네들 진짜. 어? 애들도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내가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 딸내미가 자꾸 이제 슬슬 휴대폰에 대한 욕구를 막 드러내. 그 내가 집에 남는 공기계 있거든. 옛날 공기계, 투지폰 공기계 있잖아. 어? 안 쓰는 거. 그럼 이거 이거 개통하면 전화 되는데 이거 해줄까 했더니 됐거든. 딱 이러는 거야. 나 걔도 일단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수 또 해당한 사항 있을지 모르겠다. 스마트폰도 잘 보면 여기 전화 기능 있잖아, 전화 기능. 그지? 이거 그냥 테스트만 해보려고 그래. 전화 기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이 전화기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알지? 왜 이런 모양인지 알지? 전화 수화기 모양 아니야. 요새 애들은 이게 무슨 기호인지 모른대. 왜 이게 전화 기호냐 그런데. 걔네들은 태어나서부터 전화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공중전화 찾아갔어. 응? 다행히 학교에 콜렉트콜이 생겨가지고, 뭔지 알지? 콜렉트콜 전화기는 이런 전화기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게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정말 모르는데 저게 왜 전화 걸고 받는 거에 대한 모양인지. 왜 전화기가 저렇게 생겼어? 전화기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하긴 뭐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었어. 알지? 이렇게 된 통 위에 걸쳐놓는 거잖아. 이렇게 생겨있는 틀 위에 걸쳐놓는 거. 그러고 보니까 옛날 스마트폰 전 시절에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 버튼에. 자, 확인해 볼게요. 한번 투지폰 보고. 자, 아무튼 충전 사용할 때 에너지 전환 관계가 반대라는 거 기억하시고, 전기밥솥, 세탁기 선풍기, 특히 세탁기 선풍기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모터가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전등, 텔레비전 등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과정의 예 한번 볼까요? 거기 수력 발전, 전열기, 원자로, 그 다음에 뭐 광합성 등 등등 써 있는데, 수력 발전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 봐.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 핵이 전자, 우라늄 원자 핵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열 에너지가 물을 끓이는 거지. 그지? 물을 끓여서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역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잘 봐. 핵 에너지, 원자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잖아. 그지? 응? 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태양 열 발전만 있거든. 잘 봐. 오른쪽 아래 빛 에너지, 그 다음에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열 발전, 전기 에너지 써있지. 태양열 발전은 말 그대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원자력 발전도 물 끓였지. 태양열 발전도 물 끓여요. 화력 발전도 물 끓입니다. 응? 선생님 생각에 며칠 전에 봤던 그 발전소가 화력 발전소인 것 같아. 그 지역이 워낙 석탄산지로 유명한 도시라서. 시골 조그만 동네인데 있을 게 다 있더라고. 치킨집도 있고 막, 응? 아저씨들 어른들 이거 한 데도 막 있고 막, 그 시간에 불 다 켜있더만.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좀 사니까 그렇겠지? 꼴짝에 박혀있는데 내가 지금 확인해 본다고 해놓고 그 동네 도대체 뭔 발전소가 확인해 본다고 해놓고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열기는 이 전기를 가지고 열 만드는 거 등등등 써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선생님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차이가 뭐야? 한 글자 차이잖아.
태양 열발전은 햇빛 열 끌어 모아서 물 끓이는 거야. 근데 가끔씩 시골 변두리 같은 데 가보면은 요새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 달아놓은 집들 은근히 많지. 그지? 생규집도 그게 달려있거든.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 정말 조금 나. 한겨울에 일부러 선생님 지금 올 겨울은 전기로 난방을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일체 다른 난방 안 하고 그냥 추우면 그냥 무조건 보일러 다니고 추우면 그냥 전기난로 원래 집에 있던 거 다 틀어내거든. 그랬더니 지난달엔 전기요금이 공식적으로 빵원이 나왔어. 아니 빵원은 없어. 대한민국에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어. 무조건 9,000원대 아니면 만원 초반 1,200원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지난 한 3,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기요금 10,000원 이상 낸 적이 한 번밖에 없어. 지난달에. 근데 항상 보면 고지서에 뭐라고 쓴 줄 알아? 사용량 0W 0kW. 왜? 태양광 발전으로 하는 전기하고 합치면 퉁치면 쌤쌤이라는 뜻이야. 그랬는데 전기난로를 지난 11월부터 막 틀었더니 잘 때도 히터 틀어놓고 자고 그 이제 라지에이터 전기 라지에이터 틀어놓고 자고 막 했더니 전기요금이 좀 나왔나 보지? 나도 정확히 지금 얼마인지 몰라. 그 시골 동네는 검침원들이 돌아다녀요. 계량기. 응? 집 저 구석에 있는데 어떻게 쓱 들어가서 보고 가고 그래. 근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 왔어. 근데 몇 번 받았던 번호 같은데? 그 받았더니 검침원인데 이번 달 전기 사용량이 꽤 되시네요. 그래.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냐는 거야. 그거 물어봐. 진짜로.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전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아 예 알고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전기난로 없었어서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꽤 나올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 알았어요. 그러고 말았지. 그래서 지금 기대가 돼. 얼마나 나올지. 작년에는 선생님이 전기난로 웬만하면 안 쓰려고 집에 거실에 웃긴 시골은 어쩔 수 없어. 벽난로가 있거든. 벽난로에다가 나무 집어넣고 불 붙여서 불 떼고 막 그 딱 가지 그 찜질방 그 아줌마들 이렇게 수건 둘둘둘 뒤로 쓰고 앞에 불 쬐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벽난로를 불 쬐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무값이 너무 비싸. 나무값이 1톤 트럭에 한 가득이면 얼마인지 알아? 25만 원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당에다 휙 벌어놓고 그냥 가요. 그럼 그거 창고로 다 옮겨야 돼. 그 추운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쓰다가 말았어. 그 값이나 퉁치면 쌤쌤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에너지 전환되는 게 되게 많다고요. 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태양 광발전 얘기를 하다 말하는데 태양 광발전은 태양 열발전하고 차이가 물 끓이는 장치가 없어. 좀 잘 생각해봐. 선생님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한 이 책상 4개 합친 거만 한 거 이게 한 칸이면 하나 둘 셋 넷 9칸이 있거든. 9칸인가 12칸인가 혹시 기억 안 난다. 책상 딱 4개 붙인 거만 해. 내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가 이 창문 정도만 하더라고. 저렇게 된 게 12개 정도 붙어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2개 붙어있다. 그랬더니 전기요금이 우리 집 원래 여름에도 에어컨 잘 안 트는 집이야. 응? 정말 더우면 트는데 그랬을 때도 10,000원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집 새로 짓게 되면 그거는 초반에 좀 무리해서라도 무조건 붙이려고. 그거 달려있으면 전기요금 확 준다는 게 티가 나니까. 내가 그냥 집 짓고 한 1, 2년 지나면 본적 뽑을 것 같아. 자, 하여튼 태양 광발전은 그냥 햇빛 받으면 저절로 전기가 생기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고 이거 반도체 원리예요. 무슨 원리? 반도체 원리예요. 그래서 그냥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장치가 들어있다. 일종의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 그 정도. 태양 광발전과 태양 열발전은 원리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 좀 해봤고 요새 시골 가보면 태양광 패널 엄청 있죠. 산등성이 이런 데 보면 걔네 다 태양 광발전이야. 걔도 소음이 난다고 하더만 크기가 커지면.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전체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지가 가봐야 어디 가겠냐. 다 우주 안에 있다. 그 얘기지 뭐. 되게 허무맹랑한 좀 얘기고요. 에너지 효율적인 이용. 근데 문제는 에너지는 늘거나 줄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얘기지. 뭐 할 수 있는 에너지? 석유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잖아. 그지? 석유를 떼서 발생하는 각종 여러 가지 성분들, 뭐 이산화탄소, 수증기, 또 뭐 소량의 무슨 뭐 이산화황 이런 기체들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는 에너지잖아요. 그죠? 자, 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도 한다고?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 있으면 연력학 제2법칙도 있겠지. 이걸 뭐라고 하는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라는 뜻이거든.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나 단계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유용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게 이거 뜻이야. 점점 무질서해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밑에 에너지 효율 구하는 식 보세요.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급한 에너지를 에너지 값으로 바꿨을 때 양에 대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량의 비율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나오겠지?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장치를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엔진이거든?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는 휘발유, 경유, 가스 같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요새는 전기도 있지만 공급받아서 유용한 에너지로 돌린 다음에 나중에 배기가스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소음 등으로 빛으로 에너지를 다시 밖으로 새어나가게 만들지. 자, 265쪽입니다.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선 자동차 엔진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고요. 공급한 열 에너지 중에서 열기관이 한 1의 비율로 열 효율을 나타냅니다. 열 효율 구하는 식은 똑같아. 그지? 근데 밑에 그림 봐봐. 자동차의 목적이 요새는 워낙 다양하지만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이동수단 아니야? 어? 그럼 이동수단이면 얘가 움직이는 게 주 목적이니까 밑에 그림 보면 연료가 가진 에너지가 100이면 자동차에 운동에 이용되는 에너지는 몇 퍼센트밖에 안 된대? 19%밖에 안 된대요. 그죠? 의외로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많지, 그지? 그럼 이거 끌어모아서 뭐 할 수 있어? 없지. 이미 무질서도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인 거야, 얘는. 자, 보세요. 연료의 에너지는 연료를 연소시켜서 사용한 에너지의 총합과 같으므로 에너지 전체 양은 19 더하기 5 더하기 76 더하면 처음값인 100이랑 같다. 이게 첫 번째. 하지만 에너지 효율, 자동차 연료의 에너지 중에서 19%만 운동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쓸 수 없는 열에너지 등으로 바뀐다. 그지? 그래서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19%밖에 안 된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 이거 두 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지만 위에 거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진다. 이때 거지? 그래서 효율이 높은 걸 써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S전자 에어컨이 있어. 그리고 C사 에어컨이 있어. 라는 에어컨도 있어. 그죠? 그지? 응? 똑같은 크기에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또 내가 보기에는 틀어놓으면 효과도 별 차이 없는 그런 에어컨이 있거든? 알지 뭐? S전자나 L전자 에어컨이 있고 C 에어컨도 있고 그지? 또 저기 중국에서 만든 이런 에어컨도 있어요. 근데 너네 나중에 잘 보면 학원들이나 아니면 저기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여기는 휘센인데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조금 그 C 에어컨, K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하이얼 같은 아니 계속 얘기해. 그런 에어컨들이 은근히 많아. 왜 그런 줄 알아? 싸거든. 그럼 왜 쌀까? 효율이 떨어져. 그 얘기는 뭐냐?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 같지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 그러면 네가 생각해. 전기요금 많이 나온 걸 왜 써요? 이 학원이나 상가나 산업용은 전기요금 체계가 가정이랑 달라. 가정보다 좀 싸. 그러니까 쓰는 거야. 응? 집에서 네 친구들 집에, 친척 집에 갔을 때 하이얼 에어컨 쓰는 집 봤어? 나 목동에 소파는 학원에 처음 봤어. 하이얼 에어컨. 대만 회사래 대만. 하이얼이라고. 그 친구 중에 중국 휴대폰 쓰는 사람 봤어? 아예 그렇지 않냐. 저 휴대폰 샤오미예요. 손 들어봐. 이쁘다는 거, 그럼 이쁜 거 비싸던데. 화웨이 휴대폰 쓰는 사람 있어요? 없지. 뭐 그런 이유로 합니다. 그럼 걔네들은 왜 싸냐? 효율이 낮아. 이거 봐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거기 써있냐 안 써있니? 오른쪽에 써있지. 일단은 비싼 거는 효율 등급이 높아. 그래서 뭐 이만큼 써도 1년에 이만큼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예, 우리가 솔직히 에어컨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제로 하우스, LED 전구 등등 써 있습니다. 차이 엄청나죠? 백열 전구나 형광등에 비해서 효율을 거의 90%까지 절약할 수가 있대. 응? 실제로 어떠냐면 100W짜리 전구보다 한 자릿수 와트짜리 LED가 더 밝아. 100W짜리 백열등 같은 경우는 얘가 사용하는 전기가 100W잖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W라는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치면 뭐 정확히 100Wh라고 얘기하는데 이 100W라는 빛 중에서 에너지 중에서 실제 빛으로 바꾼 거는 10도 안 돼. 근데 LED는 10W짜리 LED가 있잖아? 그럼 이게 빛으로 바꾼 게 9.9 정도면 돼. 그러니까 거의 얘가 방출한 에너지 중에 99%를 빛으로 내는 게 LED고 백열등은 거의 80~90%가 열로 나와. 참고로 100W짜리 전구 있잖아. 100W짜리 전구 요새도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이게 시장 상인들 막 아직 유리 꼭 전구 있잖아. 전구 돌려서 빼고 끼고 하는 거. 그거 100W짜리 키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 맨손으로 잡고 화상 입는다. 내가 처음에 신혼집일 때 그 아파트 베란다 등이 하얀색 등이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노란색 빛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사 다니면 등을 바꿨어. 그 집에서 2년 3년 살더라도 이쁘게 산다고. 그래도 백열등을 다른 거야. 근데 스위치가 고장나가지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되는데 스위치가 고장나가지고 전구를 뺐다 꼈다 살짝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면 알지? 조이면 켜지고 전기 통하니까 살짝 시계 반대로 돌려서 풀면 꺼지게 빠지진 않고 그렇게 해놨다가 처음에 싹 돌려서 끼워서 꼈어. 노란 불빛이 밖에서 오면 이쁘거든. 응? 그러다가 이제 한 2~3시간 켜놓고 있다가 잘 때 이제 끌라고 하는데 스위치 안 먹히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딱 댔다 으씨! 화상 입을 뻔한 거야. 장갑, 그저 항상 그 목장갑 하나 뒀어. 장갑 끼고 풀고. 그 정도로 뜨고. 백열등이 장난 아니라고. 그만큼 빛으로 나오는 건 얼마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새 길거리 가로등 같은 거 다 LED로 바뀌었어. 자, 근데 비싸다는 점. 시장 상인들도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단체로 다 바꾸려면 모를까. 자, 아무튼 LED는 효율이 되게 높다. 근데 솔직히 전등 켜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뻐서? 근데 요새는 백열등 효과가 나오는 LED도 있어요. 집 마당에다 그걸 해놨는데 전구 한 30개를 쫙 초저녁 되면 불 켜버리거든. 근데 그게 백열등이 아니야. 백열등이면 전기요금 감당 안 되지. 그리고 전구 모양인데 사실은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충격이 안 깨지게끔. 그 가끔 저기 변두리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불 밤에 쫙 뺑돌이 막 해놓잖아. 이뻐서 그것도 하나 샀거든. 해놨더니 또 나름 보기는 좋더라고. 그것도 사실은 LED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런 게 효율이 높으니까 많이 쓰게 되더라. 자, 딴 건 다 필요 없고 3번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열기관에 100줄의 열에너지를 공급했더니 30줄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방출했다.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30%지 뭐. 100 먹고 30만큼 일을 했으면 30% 또는 열 효율을 퍼센트로 표현 안 하면 0.3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거기 소개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두 가지를 같이 적절하게 버무렸던 뜻이죠. 고속 주행할 때는 엔진을 돌리고 저속 주행할 때는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간다. 거기 모터라고 써 있어요. 모터는 전기 쓴다는 얘기고 엔진은 기름 쓴다는 얘기야. 응? 여기 자기네 집 자동차 이제 하이브리드인 사람 좀 있지? 없냐? 전기차 있지? 응. 없냐? 하여튼 뭐 그런 차, 전기차의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같이 쓰고 있는 거. 요새 아직까지는 이게 좀 제일 효율이 높다고 하더라고.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론상 그래, 이론상. 자기 스스로 에너지 생산하고 뭐 등등등. 자,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요렇게 해서 요 단원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있는 문제는 안 풀 거고 여러분 퀴즈로 대체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어디 들어갈 거냐면 280페이지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응? 중학교 과정에 배웠던 전기 파트 있지? 왜? 왜 여기 어려웠었지 옛날에? 대답을 해봐. 중학교 거 한 번만 더 훑어보고 오라고 미션 주는 거야.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기에너지 들어갑니다.